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K 프로젝트 유재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는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들어보신 적도 없고 그럴 텐데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펀 앤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 with GK. 예, 저희 비전인데요. 즐겁고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GK와 함께 하세요 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왔습니다. 2009년 4월에 설립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앱 개발사가 없었던 당시인데 굉장히 빨리 시장에 뛰어들어왔었고, 저는 이제 4년차이고 내년 되면 5년차입니다. 사원수는 10명 정도 코어로 있고요. 인턴하고 바이트 그리고 외부에서 파트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한국, 일본 앱스토어의 주목 작품으로 다수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이플랜 4 아이패드로 14개국 전체 유료 탑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이플랜 4 아이폰이 발매가 돼서 현재 한국 앱스토어에서 전체 4위를 하고 있고요. 일본, 중국 쪽에서도 전체 순위의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예, 저희 주력 사업은 스마트폰, 특히 iOS 앱 개발을 주력하고 있고요. 예, 2012년부터는 퍼블리싱 쪽에도 진출을 해서 지금 적지만 한 6개 앱 정도를 퍼블리싱했고, 앞으로 지금 퍼블리싱 대기 중인 앱들이 한 10개, 큰 게임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셜 서비스도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iOS 앱들을 리뷰하는 앱스앱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까 되게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대형 사이트라고. 예, 그렇게 큰 대형은 아니고 업계에서는 1위라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예, 보시면은 저희가 2009년에 사내 벤처를 시작했고요. 3명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만든 앱이 이하시노 카오리라는 앱인데요. 아로마 테라피 정보를 알려주는 앱으로서 첫 번째부터 피처드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앱들이 출시하면 피처되고 출시하면 피처되고 하는 순으로 되게 덕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계속 내부 활동을 하다가 이제 2011년부터는 외부 출판사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그런 업체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2012년에는 최한진 대표님의 권유로 퍼블리싱을 소개를 받아서 여러 벤처 업체들과 같이 함께 퍼블리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원수는 적은데 팀은 굉장히 많고요. 저희는 회사 시스템이 IB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이 해야 될 일을 한 명이 하는 그런 되게 빡센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실적이고요. 애플에 피처드된 앱들입니다. 네, 저희 파트너고요. 조지 말고 투자라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방송을 들어봤는데 저희 파트너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여기 형화소프트라던가 아니면 최한진 대표님, 플라스크 김정태 대표님 등등 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브랜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GK 프로젝트라는 브랜드가 글로벌, 유틸리티 앱 쪽을 출시하고 있고요. iEdge는 교육 전문 브랜드로서 거의 줄 타겟은 일본 어학교육 시장이고요. AIC는 엔터테인먼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GK PNM이라는 브랜드는 퍼블리싱을 위한 전문 브랜드고요. 그래서 총 114개를 출시했고요. 누적 다운로드 수는 약 1000만 건 정도 됩니다. 예, 대표 앱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플랜, 샵메모라고 이 앱 같은 경우는 출시하고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으로 바로 넘어버린 앱이고요. 네, SNS 하늘 사진을 공유하는 SNS 앱도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앱도 있고요. 그리고 iEdge라는 교육 전문 브랜드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2010년 2월에 처음 1위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육 카테고리 앱으로서는 전체 1위란 첫 번째 앱입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가 일본 전체 1위를 한 거는 바닐라 브리즈 다음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예, 같은 한국어 시리즈인데 이 앱도 굉장히 아직도 꾸준히 인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고요. 예, 아이패드 탑도 있습니다. 예, A1C라는 앱은 엔터테인먼트 중 요소의 앱을 많이 출시하는
브랜드고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벼운 카메라로 뭐 사진을 찍으면 랜덤으로 뭐 대사가 나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한국에는 독침술 카메라라는 앱으로 출시가 됐었는데요. 일본에서 굉장히 TV 방송에서 소개가 많이 되어가지고 그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예, 퍼블리싱한 앱이고요. 이거는 CJ 에듀케이션즈와 같이 저희가 장기적인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그 일본 쪽에서는 저희가 퍼블리싱하고 있습니다. 이 앱 같은 경우에는 발매되고 유료에서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었고요. 무료로 한번 그 전환했을 때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일본 회사들하고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앱은 일본 그 전통적인 출판사인 오븐샤라는 곳과 같이 만든 앱입니다. 예, 앱스입니다. 보시면 iOS의 앱들을 리뷰하고 있고 이런 벤처 업체들을 하고 서로 협력해서 앱 홍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알렉사 그 홈페이지 세계 랭킹 보면 24,000이 정도 되고요. 그 저희 같은 리뷰 사이트들 중에서는 그 업계 1위의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모든 스타트업을 위한 고품격 투자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아 예. 예, 쫄투 공개방송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보통 박수를 쳐주시는 분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텍스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오늘은 좀 아주 특이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에서 앱 개발 사업을 하시는 이재철 사장님을 모셨는데요. 회사 이름은 조금 어렵습니다. GK 프로젝트. 예, 일단 회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사장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앱 개발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철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회사는 GK 프로젝트고요. 주력으로 iOS 앱 개발을 하고 있고 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전체 1위도 많이 해보고 예, 한국에서도 1위도 해보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한국 앱들을 좋은 앱들을 픽업을 해서 일본에서 퍼블리싱을 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전직이 혹시 가수를 하셨나요? 마이크 딱 대는 모습이 예. 포스가 장난 아니신데요? 아 그래요? 네. 예. 자, 썰렁했는데. 예, 날이 추운데. 날이 추우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GK 프로젝트는 예. 일단 사장님 언제 창업을 하셨고 누구랑 창업을 하셨나요?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는 2009년 4월에 시작을 했고요. 제 학교 후배, 1년 후배인 친구, 후배와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프로그래머 한 명을 고용을 해서 3명이서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예. 한국 분들이 모여서 예. 창업을 하셨고 지금 그분들은 다 남아 계시나요? 아니요, 다 떠났습니다. 쫓아보내셨군요. 예. 아 예. 예.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예. 일본에서 그 한국인이 비즈니스 하기가 특히 모바일 비즈니스 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계기를 하시고 어떠셨는지 좀. 예, 좀 이거 얘기가 긴데 괜찮을까요? 처음 시작하기는 짧게. 제가 그 처음 아이폰을 갖게 된 게 영국에서 처음 봤어요. 3G 전모델이었고요. 네. 거기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었고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3G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걸 밤마다 앱스토어를 다운로드 받고 보고 그러다가요. 그때가 제가 이제 원래는 IB 쪽에 원래 전공이 금융인가 그래서 예. IB 은행 쪽으로 이제 취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주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줘서 그 꿈을 접고 네. 대학원을 갈까 하다가 우연히 그 이찬진 씨 블로그에서 헤비매치가 미국에서 대박을 쳤다. 네. 그쪽에 좋은 비즈니스 찬스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간단하게 그 사업 계획 세우고 리서치해갖고 바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앱을 만들까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앱 사업을 하자라고 뛰어들고 친구분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시는 분들인가요? 뭐 후배 같은 경우는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제가 이제 따로 그쪽에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프로그래머 앱 사업을 할 건데 같이 할 거는 구한다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제 같이 일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개발한 그 앱들도 많이 계시니까 주로 개발한 앱들이시죠. 예. 일본 시장. 예. 뭐그 지금까지 3년 동안 예.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쉽게 하면 지금 예를 들면 개수로는 뭐 얼마나 늘었고 그 다음에 매출로는 얼마나 됐고. 예. 저희 앱이요. 처음에. 예. 네. 첫 앱이 먼저 뭐였나요? 그 이아시노 카오리라는 앱인데요. 네. 그 아로마의 정보. 이 아로마가 어디에 좋습니다. 이 원액은 뭡니다.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앱이었는데 굉장히 니치한 앱이죠. 근데 저희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없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앱스토어에 이런 종류의 앱이 없으니까 이 앱이 나오면은 많이 팔리겠다. 완전 잘못 판단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앱을 시작해서 지금은 뭐 114개 앱을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114개 앱을 다 개발하셔서. 예, 직접 개발했습니다. 예. 어떤 종류의 앱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개발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연도에 따라서 약간 전략이 달랐었는데요. 처음에는 초년대는 많이 경험도 없고 해서 그런 앱스토어에 없던 앱들 전혀 새로운 앱을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없는 앱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수요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 1년을 그렇게 소비를 했고요. 네. 예, 2년째 들어서는 이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토익 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공부를 되게 빡세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단어를 깜지를 막 이렇게 막 써서 하는 스타일인데 네. 그리고 이제 어학 공부 같은 거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하루에 단어를 뭐 300개를 외운다던가 그런 식으로 제가 공부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그걸 앱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 앱이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그 매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네. 그 예. 지금 만드신 100여 개 넘는 앱들이 예. 카테고리별로 구분하면 예. 대략 뭐 유틸리티 앱이 몇 프로 정도 되고 교육 앱이 몇 프로 되고 좀 구분이 될까요? 예, 예. 그 교육 앱이 한 40% 정도 되고요. 유틸리티가 한 20%. 그리고 나머지 그 다 건드려 봤어요. 저희 모든 장르를. 뭐 소셜도 해보고 카메라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앱들이 그 대부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은 몇 분이시나요? 지금은 10명 있습니다. 예. 10명이서 100개를 3년 동안 하셨으면 114개. 예. 예. 그러면은 거의 한 1년에 한 30개씩은 30개씩. 예. 한 사람이 거의 3개 정도씩 만드는 구조네요. 예. 근데 그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가능한 숫자인데요. 이게 전혀 새로운 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앱에 캘린더가 하나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는 캘린더를 기반으로 한 조금 다른 앱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앱을 만들면은 많이 리소스를 절약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초반의 전략은 그런 뭐랄까 앱을 여러 개 쌓아서 이 매출을 올리자는 전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찍어냈던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체 앱스토어 시장을 보면요. 예. 일본도 뭐 게임 쪽이 워낙 큰 시장을 갖고 있지만 예. 게임 시장이 크잖아요. 예.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나요? 예, 처음에는 제가 그 게임을 만든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게임 이외의 걸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4년차, 내년 되면 5년차잖아요. 지금 저희는 내부에서 카드 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아 예. 예. 그 어차피 게임을 만들 거면서 왜 난 이 먼 길을 돌아왔을까라는 요즘 그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 그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 시장에 굉장히 앱 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일본에 진출하고 싶어하고 또 일본에서 좋은 성과를 보낸 기업들은 저희 벤처 캐피탈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일본 시장의 앱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선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규모나 그 특징에 대해서. 예. 그 뭐 규모로 따지면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한국 iOS의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가 되고요. 한국 시장 10배. 예, 한국 시장 10배. 죄송합니다. 한국에 비해서 좀 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iOS 보급 대수가 아이폰 보급 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예, iOS 아이폰이 1000만 대 정도 됩니다.
예. 뭐 안드로이드가 한 2천만 대. 예, 안드로이드가 2천만 대에서 합쳐서 3천만 대 정도 되고요. 전체 그 매출 시장은 비중은 매출 비중은 그 iOS가 7, 네. 안드로이드가 3 정도. 그렇게 iOS가 아직 큰가요? 예. 근데 최근 결과 그 뭐냐 리서치한 걸 봤는데요. 그 미국 iOS 시장에서 미국 매출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10월달에 일본 시장. 미국의 매출 규모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일본 자체 iOS 앱 시장이 아니 안드로이드 쪽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 플레이 예. 못 알아듣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네. 그러니까 iOS 시장은 10배가 크고요 한국보다. 예. 근데 안드로이드 시장이 iOS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매출이 네. 안 나왔었는데 역전했다는 예, 얘기죠. 갑자기 급격히 성장을 해서 그 미국의 안드로이드 시장하고 일본의 안드로이드 시장을 비교했을 때 일본이 미국의 매출을 뛰어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시장은 일본 시장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 그리고 iOS에서는 일본 시장이 두 번째로 크고요. 미국 다음으로. 자, 일본에서 성공하려면 예. 예, 사장님이 일단은 뭐 게임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게임을 제외하고 좀 여러 가지 장르를 하셨잖아요. 예. 예,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리고 어떤 류의 앱들이 좀 잘 팔릴 수 있거나 잘 보면은 좋을까요? 일본 시장이 한국 시장하고 완전히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게임 시장도 그렇고요. 예. 애플리케이션 시장도 그럴 것 같은데 예. 뭐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글로벌하면 보통 미국 시장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개발자들도 글로벌 진출하면은 그 미국의 기준을 맞춰놓고 그쪽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일본 진출도 같이 하려고 하세요. 근데 보면 앱스토어 그 랭킹을 보시더라도 미국 쪽에서 1위 하는 앱들은 뭐 유럽권이나 이쪽에서 다 1위를 하거든요. 근데 오직 유독 일본 시장에서만 1위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앵그리버드만 봐도 그 일본 쪽에서 제일 성적이 안 좋았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시장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 거기에 맞춰서 현지화를 되게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맞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일본에 맞게 따르게 완전히 현지화를 최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지화 최적화하는 게 뭐 어떤 부분이 될까요? UI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말 아니면 어떤 그 아이콘 뭐 어떤 곳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나요? 예, 그 말씀해주신 게 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콘이 그 앱 판매 한 40%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아이콘 같은 것을 뭐 일본 쪽에 맞춰서 만든다던가 일본 쪽 보시면은 색감이 되게 한 톤 빠져있는 색감이에요. 사람들 옷 입는 걸 봐도 한국은 빨간 거 입고 노란 거 입고 초록색 입고 다니는데 일본에서 보면은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그런 뭐 색감이라던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국어를 굉장히 선호해서요. 일본도 영어를 굉장히 못하고 그리고 앱 이름 같은 게 영어로 돼 있거나 안에 앱 내부에 UI에 뭐 영어가 들어있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다운로드 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일본에서 개발한 앱들을 역으로 그 한국에 들어와서 예. 뭐 런칭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성공한 걸 만드는 사례가 있나요? 저희 개발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요. 네. 예. 그 뭐랄까 저희가 그 처음 일을 했던 앱이 토익 앱이었는데 한국에도 그 어학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쪽에. 그래서 똑같은 앱을 아이콘만 달리해서 이제 한국 쪽에 맞춰서 번역을 해서 냈는데 그 일본처럼 그렇게 큰 호응이 오진 않더라고요. 아니, 저희도 저기 일본 코코네에 투자를 했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먹히는 그 아바타 아이템인데 한국으로 좀 색깔 좀 화려하게 하고 해서 런칭을 했는데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덜 먹히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예. 그래서 전략을 수정하고 그랬는데 예. 이 같은 동양 꼴 시장에서도 또 중국은 또 시장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거 그 아시아에 있으면서도 일본 시장 진출하기가 오히려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진출하는 것처럼 신경 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모르는 것 같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지금 그 일본의 도쿄 온도가 몇 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적도는 한국보다 더 따뜻한 예, 그래서 대략 몇 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5도 정도.
예, 웹도 영상. 뭐가요? 예. 저 시간 좀 주시면 제가 좀 찾아갖고 올게요. 예, 대략 느낌이 오는 네, 10호. 싶어요. 예, 잘 비슷하게 맞추셨는데 보시면은 일본이 옆에 있고 위도 상황도 굉장히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출발한 날 영상 8도였는데 한국은 영하 12도였습니다. 그러면 20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본은 같은 동양권이고 옆 나라 있고 대략 문화, 정서 이런 게 비슷하겠지. 근데 실제 체감 온도는 2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사장님의 비유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나마 저는 가끔 일본 왔다 갔다 해서 예. 예. 아, 그래서 대표님께서 조금 더 예, 근접하시는군요. 예, 제가 일본에 가본 지가 별로 몇 번이 안 돼서. 예. 그리고 뭐 플라스크 제 파트너 예. 대표도 와가지고 처음에는 한국 쪽에만 있다가 잘 몰랐는데 일본에 와서 바로 전철을 타고 나서 돌아가서 앱을 다시 다 만들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아, 예. 일본 시장이 이만큼 다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사장님 회사를 딱 보면서 좀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 불만이 뭐냐면 아니 저렇게 많은 앱을 저렇게 많은 분야를 다양하게 실험한다는 게 정말 여기 회사가 할 일이냐? 죄송합니다. 예. 아니 우리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너무 좀 아마추어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장님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뭐랄까 그 중에 저 중에서 정말로 길게 쭉 갈 수 있었던 앱이면 거기에 집중을 했겠죠. 근데 다들 뭐 저희 주 비즈니스 모델이 그 유료의 다운로드 모델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앱을 내고 어느 순간 인기가 올라와서 1위를 찍었는데 이게 1위가 쭉 가진 않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앱을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걸 계속 반복해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죠. 이것도 오래 안 가네, 저것도 오래 안 가네, 이것도 오래 안 가네. 그러다가 게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뭐 아이디어도 없고 우리 팀원들 아이디어도 없고 이제 서비스를 해야겠다. 예, 그래서, 서비스죠. 예, 서비스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모니터링 제일 쉬운 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본에는 지금 카드 게임이 엄청난 대세입니다. 일본 시장이 미국 시장을 넘을 만큼 커진 거. 구글 플레이 쪽에서요. 그리고 iOS에서도 원래는 그 시장의 초기에는 8번째 시장이었습니다. 빅 8 중에서. 근데 지금 2번째로 된 이유는 그 카드 게임의 영향이 굉장히 카드 게임은 어떤 거예요? 제가 해보지도 않고 잘 몰라서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게임이 시스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금 대표적으로 항상 1위를 하고 있는 게 퍼즐 앤 드래곤즈인데 그거는 이제 뭐 퍼즐로 적을 뭐 적하고 전투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뭐 좋은 카드가 있으면 뭐 더 세게. 그러니까 그 유희왕이라는 애들 카드 게임 있잖아요. 카드에 뭐 전투력 적혀 있고 그 중에서 레어 카드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이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카드를 계속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스퀘어에서 만든 게임 같은 경우에는 확산성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데도 카드를 사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머니타이징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인들의 특성이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해요.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 온라인 게임 쪽에서도 그런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네. 아바타가 장난 아니에요. 예. 억대에 팔리고. 예. 그러니까 그런 카드 같은 게 모으기가 딱 좋잖아요. 그 카드를 계속 사서 좋은 카드를 계속 모으고 그런 식으로. 네. 네. 성원 대표님이 불만을 하나 얘기를 하셔서요. 저도 불만을 네. 불만이라기보다는 네. 질문 네. 제가 드리면 예. 일본도 구글 플레이 마켓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기 사장님이 애플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아직 예. 구글 앱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 이유는 저는 철저하게 손익분기점을 생각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손익분기점을 넘을까 말까. 그러니까 뭐 대박을 치면 더 좋은데요. 기본적인 제 목표는 프로젝트랑 손익분기점을 다 넘는 건데요. 안드로이드 시장은 여태까지 유료 판매로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리소스를 투입해서 뭐 화면 사이즈도 굉장히 많고 그 디바이스 체크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같은 그 기회비용을 들였을 때 iOS가 훨씬 리턴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수월하고 예. 개발에 들어간 다음에 메인터넌스나 이런 개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iOS에만 집중하고 예. 안드로이드는
테스트나 이런 거 하기에도 개발하는데도 노력도 많이 들고 그렇죠. 테스트하기도 그렇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지만 안드로이드의 기회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일본도 약간은 그런 성향이 좀 짙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저는 그 안드로이드 시장이 커지기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게 시장에 커지기 전에 들어가 버리면 앱 같은 경우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시장이 커진 다음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수명으로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기다려왔는데 계속 안 커지고, 만약에 이제 유료 앱 판매 모델은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안 먹히는 모델입니다. 앱을 안 사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를 쓰는 유저들은. 근데 만약 서비스를 한다거나 회원 모집을 하는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이런 그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하고 그 앱넷 아이템을 구입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면은 iOS보다 안드로이드가 많이 깔려있으니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희도 유료 앱 판매가 아닌 다른 수익 모델로 전환했을 때는 얼마든지 안드로이드에 참가할 의사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의 게임, 한국의 앱들을 가져다가 예. 일본에서 퍼블리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왜 굳이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예. 하필이면 GK 프로젝트랑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뭐 홍보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 생각하시고. 플라스크 모바일도. 예, 그렇죠. 예. 예. 보면은 이제 일본에도 뭐 게임밀이나 컴투스나 뭐 많은 회사들이 큰 업체들이 넥슨도 있고 와서 퍼블리싱 하는데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못해요, 잘. 게임 외의 앱들을. 아니면 다 못해요. 아, 예. 예. 아, 예. 그 작품력과 그 규모면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저희냐라고 말했을 때 일본을 저희만큼 잘 아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예. 그쪽 보면은 스태프들이 보면은 일본 경험도 얼마 없고 그 대신 저희 스태프들은 다 일본에서 학교를 나왔고 일본에서 학교를 나온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한 나라에 갔을 때 그쪽에서 학창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문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뭐 가서 1년 살고 퍼블리싱 사업에 뛰어든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거기서 저희는 한국도 굉장히 잘 알고 일본도 굉장히 잘 알고 그리고 저희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마케팅 뭐 저희 회사 스태프들은 정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그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정말 모든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 마켓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퍼블리싱 사업에 있어서 물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를 이해하고 그 어떤 이해도가 높은 건 좋지만 예. 그 자본력이나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서는 GK 프로젝트가 좀 많이 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물론 저희가 많이 딸리죠. 예. 근데 마케팅이란 게 물론 돈을 많이 쓰면은 그 돈 쓰는 대로 효과가 오는데 저는 그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 노하우를 저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저희랑 같이 하는 파트너 회사들이 벤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큰 회사들은 보통 이제 앱을 가져가서 초반에만 이렇게 좀 신경 써주고 되게 케어를 안 해준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정말 저희 자식처럼 앱 하나하나를 정말 케어를 해주거든요, 끝까지. 예, 그런 면에서 저희 쪽이 더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나. 아, 알겠습니다. 예. 약간 그 부분에 좀 또 걸리는데, 왜냐하면 아까 10명이서 1년에 30개씩 앱을 만들고 있는데, 예. 누가 또 케어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예. 손은 누가 키우고 지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발은 이제 유료 개발은 이번 아이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한 팀만 남겨놓고 게임 개발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퍼블리싱에 투입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퍼블리싱 굉장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를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 질문은 한국에서 지금 카카오가 대열풍이거든요. 카카오 게임이 뭐 그거 제가 질문하려고. 아, 그 대표님 하세요. 아니, 하세요. 예. 사실 여기 카카오 투자하신 희대 사이버 에이전트에서도 오셨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지금 뭐 이 대표님 오시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카카오 게임 센터가 게임 퍼블리싱 창구로 마케팅 창구로 해서 엄청난 그 성과를 내고 있고 그걸 일본에서 또 라인이 그래도 뭐 그런
카피라고 하기 그렇고 하여튼 따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성과가 어떤지 뭐 일본 시장에 과연 이게 바람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일어날 것인가? 예. 예. 아니면 먹힐 만한 아이템인지. 그 뭐 메신저에서 그 게임 퍼블리싱 하는 게임 먹힐 만한 마케팅 라인이 활동이 어떤지. 라인은 굉장히 성공했고요. 거의 뭐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일본에는 라인 이런 게 완전 성립이 됐고, 라인은 그동안 거의 견제 없이 무견대로서 협력을 받아오면서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최근에는 깜짝 놀란 게 저번에 출장 왔을 때 라인에서 퍼블리싱을 안 하다가 갑자기 게임을 3개 다 냈는데 내자마자 그냥 1, 2, 3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라인 천하입니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카톡 카피 모델. 똑같은 무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걸 보고서 느낀 게, 이 카드 게임도 경쟁도 워낙 심하고 게임 트렌드도 자주 바뀌잖아요. 옛날에 농장 게임에서 뭐 카드 게임을 하고 한국은 뭐 카톡에 실리냐 안 실리냐 이쪽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카드 게임도 한계가 있겠구나. 저희도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요즘은 플랫폼을 만들려고. 메신저 만드시는 아니요, 메신저 말고는 그 일본에는 뭐 그리 같은 플랫폼도 있잖아요. 그런 그리랑 라인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 그리가 갖고 있는 특성들, 그 사이에 뭔가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때기 타이밍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추우신 와중에 많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사이버 에이전트에서 한국 사무소를 냈어요. 그래서 두 분 대표님 오셨고요. 하이. Just say hello. 오케이. 그리고 링크나우 정재환 대표님 오셨고, KT의 정하영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쪽에서 계시는 쿨리지 코너. 쿨리지 코너의 주포. 주포. 요즘에 그리고 강신영 차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쿨리지 코너에서 요즘에 그 벤처들 지금 계속 모집하고 계시죠? 모집이 그래서 그 인큐베이션을 당하시고 싶은 분은 쿨리지 코너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쫄트를 찾아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말하면서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자, 이제 사장님 뭐 질문이 굉장히 지금 예리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 분 한 분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첫 번째 질문. 아까 그렇죠. 한국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앱, 무료 앱이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마케팅적인 근거나 자료적인 근거가 일본 시장에서요? 일본 시장에서. 일본 시장에서. 그 안드로이드 유료 앱이 뭐 그 시장이 거의 힘든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근거가 되는 그런 데이터나 그런 게 있나요? 제 그 노트북에 강연 자료가 있어서 거의 그래프로 나와 있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 개발사들 안드로이드 진출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어떠냐 그러면은 뭐 많이 안 좋다, 거의 매출이 안 난다, 들어가지 마라. 근데 뭐 스마트 그 AU의 스마트 패스는 괜찮다, 뭐 이런 정보를 많이 받았었고요. 주변에 들어가지 말라고 다들 말렸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리서치 데이터가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롱텀으로 보면 그 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작년까지는 그게 맞았죠. 그러니까 iOS가 훨씬 숫자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ARP도 높았고 매출도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한국은 이미 이제 구글 플레이가 앞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워낙 대수가 많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급되는 대수를 보면 구글 마켓이 훨씬 더 그 생태계가 앞서지 않을까요? 그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그 애플을 굉장히 사랑해 왔었는데 아쉬운데 개종을 해야 될 시점. iOS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일본에서도 점점 그 안드로이드 영향력이 세지고 있고, 그리고 그 최근에 나온 데이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을 앞지를 정도의 그런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그쪽은 다 근데 유료의 판매가 아니라 그런 무료에서 인앱으로 거들어 뭐
들어오는 프리미엄. 프리미엄이요. 그쪽 수익이라고 생각이 되고, 유료의 판매는 iOS, 뭐 안드로이드, iOS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가셨던 분. 멤버가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인원을 이제 유치하려면 유지비용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매출하고 우리 뭐 실적을 사실 일본에 있는 회사라 저희가 좀 투자하기는 어려운데 투자하면 투자자들이 꼭 묻는 질문이죠. 매출과 이익, 뭐 작년 정도 데이터하고 올해 예상치 정도 거의 올해가 다 됐으니까. 뭐 저희가 뭐 규모가 적고 저희가 내부에서 그냥 자체 그 개발한 앱만 팔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정도, 10억, 12억 정도. 12억 N? 아니요, 10억. 죄송합니다. 10억 N. 1억 N 정도. 예. 그러니까 1억 N 1억 N 정도. 정도. 매출 1억 N 정도 하셨고. 그리고 올해는 한 15억에서 한 17억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익은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또 그 한국에서 앱셉스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시는 대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질문. 또 아까 하셨던 말씀해 주시죠. 이쪽에서 일본의 데이터 네트워크가 마냥 안 좋다고만 좀 알려졌는데 실제로 체감적으로 어떤지랑 한국에서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이 진출할 때 그런 점을 어떻게 좀 보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마이크에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일본의 데이터 방 상태가 좀 뭐 그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좀 안정적인 서비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서비스하는 그 앱 개발사로서 뭐 주의해야 될 점이나 그런 게. 그게 이제 실제로 겪어보지 않으면 되게 상상하기 힘든. 저도 가끔 출장하면서 이게 배터리가 빨리 닿거든요. 빨리 가는 이유가 뭐냐면 전파를 찾으려고 노력하느라고 빨리 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 그런 거죠. 약하더라고요. 약하고 뭐 지하 같은데 이런데 들어가도 그 전파가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통화 불가능한 상태,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역이 아닌 그 역 사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 전파가 안 들어오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뭐 그 전철 내에서 통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데이터 서비스를 그렇게 사용하기 전에. 근데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이제 처음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제일 안 좋은 때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영향도 클 것 같은데, 그래서 개발사들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전파가 최악이라는 거를 상정해 놓고 어떻게 하면은 그 전파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로딩할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미리 데이터 한 번에 불렀다가 저장시켜서 나중에 뿌려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고려해야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어느 정도 베타판이 완성된 뒤에 일본에 와서 테스트를 필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알기로 믹시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많았는데 요즘은 믹시랑 페이스북이 어떤지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일본의 소셜 서비스 강자가 누군가요? 믹시냐? 페이스북이냐? 아니면 누구 것 같으신가요? 일단 아까 라인을 말씀하셨어요. 라인은 소셜화는 안 됐지만 메시지는 장악한 것 같고요. 그리도 게임 쪽에서는 그리는 피처폰에서 강하고요. 스마트폰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그런 소셜 SNS에서는 역시 단연 페이스북이. 인원이 한 유저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페이스북 유저 수가? 글쎄요, 그 정확한 인원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컴퓨터 안에 그 해당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아쉽네요. 그걸 봤었어야 되는데. 페이스북이 가장 앞서있고요. 그다음 트위터, 그 믹시는 이제 거의 안 하는.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가 처음에 SNS를 접하는 게 믹시가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럼 믹시는
많이 힘을 잃었고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저기 연관된 질문인데요. 예. 최근에 페이스북이 예. 그 카톡 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예. 전화번호 기반의 메신저로 다시 출시를 했잖아요. 예, 페이스북 예. 메신저를. 예. 그 일본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나요? 파급력이? 글쎄요, 그게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라인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있고 페이스북에 그 메신저 앱을 냈다고 해서 그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기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 승부가. 예. 네. 예. 또 아까 질문 예. 네. 예. 예. 게임 같은 경우에 국내는 뭐 개발사랑 퍼블리싱 회사랑 이제 비율이 수익되는 비율이 5대5나 이렇게 보는 거 일반적인데 혹시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차이가 있나요? 비슷한지 그런 거. 예. 이제 질문을 좀 요약을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퍼블리셔하고 개발사하고 5대5 예. 또는 또는 6대4, 4대6 뭐 이렇게 뭐 이런 조합들이 있는데 예. 예, 일본에서는 그게 어떤 게 약간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예,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몇 대면? 글쎄요, 그건 회사마다 다를 것 같고 그 계약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보통은 뭐 5대5, 6대4, 7대3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랑 이렇게 수익 쉐어를 할 때는 예. 예. 그럼 잠깐만요. 예, 5대5, 6대4, 7대3의 6, 7은 누구예요? 퍼블리셔? 그러니까 7이 개발사. 아, 개발사. 예. 예. 그것도 뭐랄까 이런 개발사의 파워나 아니면 앱의 파워 그리고 퍼블리셔의 그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계약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질문 더 있네. 예. 일본도 스타트업계 전부 남자들만 있나요? 예. 스타트업계 남자들이 주로. 예, 예. 저도 오늘 여기 그 방송 들었을 때는 여성분들 목소리가 막 웃음소리가 들려갖고 예. 한 반 정도는 여성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전부 남자분들이시네요. 일본은 일단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예, 그런 젊은이들이 벤처에 도전하는 이런 정신이 없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일본 내부에서도 벤처계에서도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하고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 대학 친구들만 봐도 창업하는 아무도 없어요. 전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예, 사실 일본에 진출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일본의 앱 시장만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 나라의 문화,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아, 예,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예, 아까 말씀. 그 일본 네. 그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예, 일본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그 사행성 게임이라는 말씀은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해서 좀 도박성 강한 게임들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도박류의 게임들. 예, 그 뭐 카지노나 뭐 고스톱 같은 데 예. 그런 규제를 특별히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런 앱들이 서비스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매출 상위에 있는 것도 봤고요. 그런 거는 뭐랄까 애플에서 규제를 당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규제가 있었던 거는 그런 카드 게임들 중에서 이제 랜덤으로 카드를 뽑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뽑기. 예, 가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차. 돌리는 건데 그거를 넣으면 넣을수록 얘기를 들어봤는데 매출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가차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래서 일본 그런 게임 개발사들이 그런 가차라는 랜덤으로 뽑는 요소를 많이 집어넣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규제를 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사장님께서 투자를 받으시려고 나오신 것은 아니죠?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요. 투자를 필요로 하시나요? 저희는 일본도 투자합니다. 예. 예, 제가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퍼블리싱 일본에서 퍼블리싱을 네. 하면서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예.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돈도. 예, 지금까지 이렇게 뭐 내부에서 번 돈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이제 슬슬 외부 투자를 알겠습니다. 네. 예. 필요하시다고 그랬어요. 아까. 네. 예. 자,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세요? 얼마나 예. 글쎄요, 저 경험이 없어서 예. 감이 없는데 일단 제가 일본에서 그 퍼블리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 꽤 많은 돈. 예. 꽤 많은 돈 얼마 정도? 예, 일단 기본은 한 40억 정도. 아, 예. 이때는 N이 아니죠? 예, N은 아니고. 예, 아까는 40억 예. 한국 돈을 좀 센데. 예, 한 3억 얼마 N 정도. 3억 N 정도. 예, 3억 엔 정도. 예. 저희가 한 1억 6천만 N
그러니까 24억 정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코코네. 네. 어. 아, 좀 센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자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일본에 스타트업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바일 이런 그 시장은 계속 커지거든요. 빨리 잘 들어오셨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0억은 좀 많은 규모인 것 같아요. 예. 좀 알려드릴까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스테이지 상으로는 한 뭐 시리즈 A 초창기로 보고 한 5억 정도는 예. 할 여유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사장님의 단점은 약간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받으면서 받은 느낌은 굉장히 모험도 강하시고 뭐 다양한 걸 추구하신 너무 다양한 걸 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양한 걸 추구하시는 분들을 뵈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생각이 정말 있으신 건가? 사려 있게 하시는 건가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듭니다. 예, 사장님, 근데 반면에 사장님의 장점으로 제가 딱 드는 건 뭐냐면 사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표정이나 말씀하시는 거나 이게 사실 이게 벤처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으면 사업이 정말 괴롭습니다. 힘든 것 뿐이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는 보니까 어려움을 너무 어려움 같지 않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남들이 느끼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요. 그런데 반면에 돈은 사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좀 한번 지르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 큰 돈을 좀 지르신 것 같고 사장님께서 꼭 필요하신 돈은 지금 당장은 그거보다는 좀 적은 돈이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회사 가치가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저는 좀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적은 금액, 저도 비슷한 금액 정도로 검토한다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이 크잖아요. 크니까 그 시장에 큰 플레이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회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본 시장을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먼저 게임 하나 정도를 출시해서 석세스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나 퍼블리싱 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바로 돈 투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한 개를 잘 고르셔가지고 한 개 아니면 몇 개를 잘 고르셔서 그거 가지고 한국에 있는 무언가를 가져다가 성공을 시키는 것이 그리고 가장 잘 성공할 만한 거를 찾아서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아마 그 다음 펀딩이나 이렇게 하신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여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